첫 번째 그래프랑은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나면 안 된대요. 첫 번째. 그럼 얘랑 X축이랑 연립해야 되니까 Y는 그냥 0 넣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은 0이라고 놓고 여기서 판별식을 해도 되는데 지금 분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1을 먼저 곱해주면 좀 더 깔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플러스 3으로 바뀌죠. 그럼 여기서 또 판별식을 우리 짝수 공식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럼 B4 그냥 첫 번째 거로 씁시다. 얘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a니까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3k가 되겠죠. 그럼 얘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0이랑 같다. 이렇게 푸는 거죠. 판별식이 0이랑 같다. 자, 그럼 2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0이고요. 1, 2, 1, 1 마이너스 둘 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k의 값은 1 또는 2분의 1 될까요? 빠른가요? 괜찮죠? 이 소개 좀 빨리빨리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1 또는 2 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얘랑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빼기 3은 0이라고 놓고 연립을 한 다음에 최고차항에 지금 음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상관없는데요. 여기서 판별식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d2 이렇게 하고 짝수 공식 안 되네요. 9 빼기 4 그럼 마이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럼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이번에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고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4k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 3이고요. k는 4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얘 둘 중에 누구 써야 돼요? 2분의 1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만 골라주셔야 돼요. 이해됐을까요? 추워요? 됐죠? 다음 10번. 오늘 시험에 나온 문제 아닌가요? 자, 위에 이차함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접해야 되는데요. a 더하기 b 구하는 거니까 얘는 뉘앙스가 약간 k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 좀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맞죠? 그럼 일단 얘를 또 이 x축이랑 쪽이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물어보니까 또 연립을 시켜야 되겠죠. y에 0 넣으면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ax ak 플러스 k 플러스 b는 0 이렇게 놓고 여기서 판별식 하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 얘는 짝수 공식 쓰라고 또 2 준 거죠. 그럼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가 x가 접해야 되니까 0인 거예요. 판별식은 무조건 접하냐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를 고려하는 거야. 그럼 얘가 k의 값에 성립해야 되죠.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야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럼 이 등식이 k 값에 상관없이 성립하려면 얘를 k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묶어주면 a 더하기 1에 k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k 안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네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아예 똑같아야 되니까 k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 되셔야 돼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1 넣으면 마이너스 b는 1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0. 할 수 있겠죠? 다음 13번.
자, 이번에는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럼 또 연립하고 이번엔 판별식이 뭐야?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그때 K값의 범위를 찾았을 때 A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바로 갈게요. 그냥 얘를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죠. 얘랑 얘랑. 그러면 좌변으로 다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K는 정리할게요. 정리한 다음에 x 더하기 5는 이제 전개해서 가자면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x에 대한 지금 식이요.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좌변으로 넘겨요. k 빼기 3의 x제곱 플러스 x 갖고 있는 것끼리 묶어주면 3k 빼기 k니까 2kx가 되겠죠. 2kx. 네, 마이너스 k 넘어오면 플러스 k, 2 넘어오면 7이죠. 그럼 이 연립방정식이 판별식도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 짝수 공식도 되죠. 조심해야 될 게 얘에 대해서 절반 때린 다음에 제곱이죠. k제곱 들어오고요.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그러면 마이너스에 k 빼기 3과 k 더하기 7을 곱해줘야 된다.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설정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개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되네요. k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21이 0보다 작다. RPM은 그래도 우리가 2차 부등식 안 나오죠, 잘. 정석에만 좀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k는 4k가 21보다 크다. 그럼 k는 4분의 21보다 크다. 얘기죠. 따라서 a 값은 4분의 21이 되겠다. 맞나요? 맞고요. 그 다음에 17번. 자, 점 3,1을 지나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8. 그래프에 접하는 두 직선이래요. 두 직선. 여기 기울기의 곱을 구해요. 자, 그러면 문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살짝 그려보면요. 자, 일단 3,2가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일까요? 아니면 밖에 있는 점일까? 부터 따져보셔야 돼요. 따지는 방법 뭘까요?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서 참이면 위에 있는 거고요. 거짓이면 밖에 있는 거야. 여기서 대입 한번 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더하기 8이 2가 되나요? 안 되네요. 밖에 있는 점이죠. 자, 그래서 밖에 있는지 얘 위에 있는 점인지 알려줄 때도 있지만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얘 위에 있는 점에서는요 무조건 접선 한 개밖에 못 그려. 근데 얘는 두 개를 그려야 된다 그죠? 두 직선이 나오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조건 밖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밖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얘랑 접하고 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점을 보셔야 되고요. 밖에 있다고 해도 이런 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이런 데 있으면 접선 죽어도 못 만들어. 알겠죠? 그래서 밖에 있다. 이런 그림을 먼저 상상하셔야 돼요. 자, 그때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3,2를 지나면서 자, 우리가 그리고 그 아까 공식처럼 써줬는데요. 그 버전 말고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버전으로 할게요. 자, 어떤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는요. 우리가 모르는 게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를 일단 m으로 놓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y는 mx로 놓고요. 자, y절편도 모르니까 y절편을 일단 a로 놔요. 맞죠? 근데 얘가 점 3,2를 지난대요. 3,2를 지난대. 대입하면 이러한 관계식이 설정되죠. 참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직선이 3,2를 지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a를 없애주기 위해서 a는 2 빼기 3m으로 놓고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늘 거야. 왜냐면 문자가 많으면 지저분해. 그래서 얘는 y는 mx 플러스 2 빼기 3m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그래서 잠깐 스탑하고요. 아까 그 방법이랑 똑같은지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공통수가 2에서 들어가니까요. 자, 기울기가 m이고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를 정리해보면요. 얘는 mx 플러스 2 빼기 3m으로 바뀌어요. 어때요? 똑같죠? 이게 훨씬 빠르죠? 나중에 이제 이거 쓰셔야 되는데요. 기억해주세요. 그냥 한 점을 지난다. 기울기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게 평행이동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외워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나중에 쓸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직선의 방정이 세워줬으니까 이 이차함수랑 접해야 되니까 연립해서 판별식 0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n값이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을 세운 다음에 뭐 찾아봐도 되고요. 아니면 기울기가 m이잖아요. 그래서 2개를 이제 바로 그냥 곱해버려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8. 얘랑 연립을 시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플러스 m 플러스 2의 x는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으로 바뀌어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바뀌죠. 천천히 하세요. 식 세우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판별식 써주면 m제곱 플러스 4m 더하기 4 마이너스 4ab니까 플러스 12m 플러스 24 얘가 0이 된다.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접하면 판별식. 정리해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도 되지만 두 기울기의 곱이니까 m값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을 m1, m2라고 놓으면 m1 m1 곱하기 m2는 a분의 c 마이너스 20 바로 나와도 괜찮아요. 실근일 때. 근데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4, 5 되나요? 4, 5 안 되고 2랑 10 안 되네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근격 계수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아니면 근의 공식 써야 되잖아요. 오래 걸리지. 됐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근과 계수까지 써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잠깐만요. 17번 아닌가? 마이너스 28 나왔네. 자꾸 이렇게 어디서 이게 뭐가 날아갈까요? 마이너스 4 그럼요. 뭐가 잘못됐을까? 마이너스 6 맞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24네요. 에이 어쩐지 인수분해 안 되더라. 미안해요. 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30 아니요. 또 이게 아닌데? 28이죠, 28. 계산이요. 그러면은 인수분해 되나요? 7, 4. 안 되고요. 2, 14.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4니까 어차피 두 근의 곱구하는 거니까 이 두 개 곱하면 28 나와야 되겠죠. 근과계수의 관계 써도 되는데요. 근과계수의 관계에는 우리가 허수일 때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허수가 나오면 얘를 함부로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어차피 식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식이 여러 개의 경우수에 쪼개졌을 때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걸러내려면 판별식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 돼요. 절반의 제곱 그럼 88, 64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8 얘는 둘 다 실근을 갖네요. 이럴 때는 근과계수 관계 바로 써도 돼요. 아직 잘 문제 모르겠죠. 일단은 계속 들어보세요. 518 518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네요. 자, a의 값에 관계없이 이제 이 참수랑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려. 근데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도 안 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나는 점도 안 줬죠. 그럼 이때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미지수 2개 잡고 가셔야 돼요. y는 mx 더하기 n으로 놓고 가면 돼요. 그럼 항등식의 성질 써서 m값, n값을 구하는 경우가 좀 나을 것 같죠. 그럼 결국에는 얘를 일단 연립을 하셔야 되죠. x제곱,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2a 더하기 m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 빼기 n은 0. 이렇게 연립한 방정식이 나와요. 두 개를 갖다 놓고 풀고 좌변을 다 넘겨서 x에 대해서 내림선 정리했어요. 그럼 얘가 접해야 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2a 더하기 m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4이 0이 돼야 돼요. 이제 풀어주면 4a 제곱 날라가네요. 그러면 4am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4n이 0. 자, 그러면 이 등식이 하나 나왔는데 얘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a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a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정리되어 있네요. a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러면 a의 개수 4m이 0이 돼야 되고요. 네, 상수항도 0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돼요. 항등식의 개수 비교법 쓸 수 있는 거죠. 아, 어렵나? 그럼 a 값은 0, 0 넣으면 a는 2. 맞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인가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요? 5, 1, 8. 맞네요. 맞네요. 계산이 너무 틀리네요. 됐어요. 고생들 했고요. 자, 계백문을 좀 펴볼게요. 적을 건 없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살짝 볼게요. 근해 분리 있죠? 근해 분리 펴보시고요. 정석책 옆에 같이 펴놓으세요. 정석책으로 이제 바로 풀 거예요. 자, 적어놓은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2차 근해 분리,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관련해서 근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 얘를 따지는 문제인데요. 얘는 완전히 자세히 이해할 실익이 없다 했었죠.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되게 어려워요. 하나하나 얘가 왜 그런지를 조사할 필요가 너무 불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나오면 우리가 아예 못 풀잖아요. 손도 못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 개를 조사해야 된다. 이거 세 개를 이제 외워놓고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려놓은 게 뭐냐면 근해 분리에 맨 처음에 접근해야 될 게 그래프로 이차함수 그려놓으라고 했었어요.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억지로 그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요.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이 근이 돼요. 어차피 문제 자세히 풀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알파, 베타가 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숫자의 조건이 나와요. 그걸 조건이라고 우리는 부를 거예요. 그럼 조건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두 근이 1보다 모두 크다. 뭐 이런 말로 나와요. 1보다 모두 크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1,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그림을 먼저 그려주시겠죠. 그렇죠? 이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판별식, 추계방정식의 위치, 그 다음에 함수값의 부호를 세 개를 조사해서 부등식 만들면요. 얘가 이제 근이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분리가 딱 돼요. 그때 만족하는 뭐 K값을 구해라, 아니면 미지수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사실 얘도 연립부등식 있죠. 연립부등식에 엄청 많이 나와. 사실 이것도 건너뛸까 했는데요.
자꾸 주말 테스트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얘네 그냥 외워놓고 풀면 돼서 외워놓으세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판축함을 다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함수값만 조사해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조건 사이에 근 사이에 조건이 그냥 숫자 있죠? 하나 이상 있으면 돼요. 하나 이상 있으면 얘는 함수값만 조사를 해줍니다. 누구의 함수값이냐면 조건의 함수값. 자, 1이라는 애를 좀 함수의 그래프에다 x자리에 넣으면 얘 좌표 y좌표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f1은 양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쩔 때는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 보면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를 조사했을 때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두 근 사이의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걔는 땡큐 하고 함수값만 조사를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두 근 사이의 조건이 하나만 나올 때 이게 많이 나와. 왜냐면 이게 시간을 되게 많이 뺏겨요. 그래서 이것만 푸는 문제는 잘 안 나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나와. 곁다리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걸로 그냥 줄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바로 좀 풀어볼게요. 청소책 펴보세요. 자, 153페이지 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의 분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이를테면 2차 방정식이 2가 아닌 두 실근을 가질 때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두 근이 2보다 작다. 2가 두 근 사이에 있다.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근의 분리라는 문제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스로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는 어떻게 하냐면, 근의 분리 문제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포물선과 x절편의 그래프로 바꿔서 푸는 거야. 우리 그동안 계속 했다고 했죠. 방정식의 좌변과 우변을 그래프로 바꾸는 거야. 그래프로 바뀌어서 다음 조건의 그래프를 만족하게 알맞게 그리고요. 둘째, 세 경우 빠짐없이 따져본다. 자, 경계에서의 y 값의 부호, 즉 얘가 함수값이야. 아래다 함 적어놓을까요? 함수값의 부호. 자,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축 동그라미, 판별식 동그라미.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조합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한판축이라고도 외우는 경우도 있고요. 판축함도 있고요. 함축판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거 외우시면 돼요. 어차피 세 개 다 조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쭉 푼다고 했는데요. 얘를 읽어보면 생각보다 더 헷갈려요. 그래서 154페이지 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두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10-6번의 가로 1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얘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읽어보셨죠? 자, 문제 순서 접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맨 처음에는 얘가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표시하시고요. 세 번째는 축 표시하셔야 돼요. 축 표시하고 그 다음에 판축함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세 개 다 조사하셔야 돼요. 자, 근데 두 근 사이의 조건이 하나라도 나왔을 때는 얘는 함수값만 조사하면 돼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미지수 m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근이 다음을 만족할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먼저 얘를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두 방정식을 그래프로 쪼개는 거야. 근데 이건 안 해도 돼요.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y는요. 얘는 x축이죠. x축과 이 두 개의 이차함수. 자, 근데 두 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x축과 만나야지 근이 생기죠. 맞죠? 먼저 1번 그래프 그래요. 자, 그래프 그릴 건데요. y축 그리지 마세요.
y축 그리면 완전 꼬여버리니까 지금 해설지처럼 y축 그려놓으면요. 얘네야 답을 알고 있단 말이야. 위치 다 알아요. 그러니까 y축이 어디 위치인지 다 아는데 우리는 몰라 지금. 그러니까 y축 절대 그리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고요.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는 거야. 위로 볼록으로 그리지 마세요. 더 헷갈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이 양수로 바꿔주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겠죠.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그래프로 바꾼 상태에서 그림 그래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자, 그럼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죠. 두근이 교점의 x좌표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 표시할 거야. 조건은 두 근이 인데 1보다 모두 커야 돼요. 그럼 조건이 1이 되는 거야. 조건이 지금 1인 거야. 그럼 1은 제일 왼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조건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축 조사할 거야. 축은, 자, 두 근의 정 가운데 있어요. 두 근의 정 가운데. 자, 그리고 우리 중3 때, 우리 축예방정식이라고 엄청 중요하다고 배웠죠? 중3 상태. 그래서 축예방정식이 뭐였죠? 기억나시는 거?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함수 식이 있는데 축예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였어요. 기억나시죠? 엄청 중요해. 최대치수 할 때 또 나와요. 축예방정식을 써놓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얘는 xm 이렇게 축을 표시해 줄 수 있겠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축함 조사할 거야. 자, 판 합시다. 자, 판별식을 쓸 건데요. 판별식은 무조건 뭘 조사할 때 나오냐면 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근이 서로 서로 다른 두 개냐? 아니면 한 개 나오냐? 중근 나오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냐? 그건데 우리 두 근이니까 만나고 있잖아요. 근 자체가 이제 1이랑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실근이어야죠. 자, 우리 허수는요. 크기 비교가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크기 비교를 1이랑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실근이라는 소리야. 판별식 D를 써볼게요. 근데 짝수 공식 쓰라고 2 줬네요. 그 다음에 m제곱 마이너스 3m인데 얘를 뭐라고 넣어야 될까요? 일단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죠. 그냥 두근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중근도 된다는 소리야. 자, 근데 서로 다른이 나왔어? 그럼 중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나중에 풀게요. 자, 두 번째. 그럼 m은 이 범위 만족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축 가야 돼요. 자, 축의 위치는 우리가 지금 x는 m이잖아요. 근데 조건이랑 비교하는 거야. 축의 위치는 무조건 조건이랑 비교하는 거야. 자, 축 m이 1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m은 1보다 크다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위치 보고 그냥 m이 1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게 등호를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까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 얘가요, 축이 완전 1이랑 같아졌대요.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요. 두 근이 1이랑 같아지는 방법 말고는 축이랑 1이랑 같아지는 경우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크다 라고 나와 있으면은 얘는 등호를 절대 넣어주면 안 돼요. 외우셔도 돼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는 의미가 있으면요. 등호 넣어주면 되고요. 근데 1보다 무조건 크거나 작다 이런 꼴로 나오면 등호 무조건 안 넣어줍니다. 예,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거 안 되면 일단 패스하세요. 무조건 그냥 안 넣어주고 푸는 것도 괜찮아요. 차라리. 안 넣어주고 푸는 게 훨씬 많이 나오니까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넣지 마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함 조사해야지, 함수값. 자, 함수값은 누구 거냐면 무조건 조건 거야. 조건의 함수값이 1이라는 애를 얘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y좌표 값이 양수로 나와야 돼요. 맞죠? 위로 가잖아. 그러니까 대입해요. 얘 위에 있는 식을 얘를 fx라고 놓으면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이라는 함수값이 나와요. 3m입니다. 그럼 얘가 S축보다 위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0보다 크다 라고 놓으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 함수값 1이 0이 되면 1이랑 알파랑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등호를 넣어주시면 안 돼요. 많이 어렵죠. 버리셔도 돼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요. 공통수학에서 2에서 공통수학 1에서 버리세요. 진짜로. 그래도 1등급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것을 다 합쳐주면, 그냥 연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쳐주면 m의 값을 구하면 나와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m으로 묶어주면 m 빼기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요. 그럼 식이 확대되는 꼴이니까 찢어줘야 되겠죠. 0, 3. 그래서 m은 작은 것보다 작고요.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첫 번째 범위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m이고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럼 얘도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수직선 그려놓고 하면 되는데요. 사실 좀 쉬운 방법이 있어. 자, 먼저 두 개씩 공통범위 찾는 거야. 그럼 공통범위 누구예요? 얘죠. 되나?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할게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가고요.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높낮이 다르게 가야 돼요. 일부러 색깔 똑같은 걸 하는 거야. 똑같이 따라가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세 개 다 지나는데 어디야? 여기죠. 여기잖아. 그래서 따라서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몇 개 더 해보면 돼요. 자,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2번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래요? 자, 1번 이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조건 그리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축 표시까지는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해봐. 그 다음 못 해요. 한 단계씩 10%씩 올라가요. 가면. 그래프 완성하고 Y축 그리지 마세요. Y축 그리지 마세요. 제발 그리지 마. Y축. 그래프 그리고 조건 표시하고 축 표시. Y축 그리지 마세요. 다 지워. X축만 그려. Y축 그리지 마세요. 야, Y축이 어디 위치인지 어떻게 알아요? 축이 M으로 바뀌어 있는데. 오히려 Y축 그리면 서술형에서 틀려요. 감점 대상이야. 다 지워. Y축 지워. 그럼 나왔어? Y축 빨리 지우고 다시 그려. 그렇죠. 축 표시하고 축까지 한번 찾아봐요. 축 뭐예요? 저 M이죠. 축 표시한 거죠? Y축 표시한 거 아니죠? 다 지우고요. X축은.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군이 모두 1보다 작대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는 여기에 분리 해놨잖아요. 이거 보고 가면 되겠죠. 일단 무조건 X축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기 아래로 블록 그린 다음에 이번에는 두 군이 모두 1보다 작대요. 두 군은 무조건 X축과 교점이잖아요. 1이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엔 축의방정식. 얘를 이렇게 긋고요. 축의방정식은 우리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우리 아까 m이랑 똑같았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근 사이에 조건이 없네요.
그럼 이제는 판축함 또 다 조사해야 되겠죠. 또 가는 거야.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제는 좀 필기 좀 하면서 따라오세요. 오세요. 자, 그래서 판 먼저 갈게요. 판별식이요. 판별식은, 자, 아까 절반이었죠. 그러면 절반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3m,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근데 판별식인데,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라 그냥 두근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 실근을 가질 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정하십니다. 일단 이것만 적어주세요. 풀지 마. 풀면 오히려 이제 집중이 잘 돼. 조건만 잘 적어놓고 연습만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축을 조사하셔야 돼요. 축은 우리가 m이잖아요. 축은 m인데 m이 조건보다 왼쪽에 있네요. 그럼 m은 1보다 작다라고 설정하셔야 되겠죠. 됐고요. 네, 세 번째 함수값. 함수값은 조건이 의 함수값이야. 쭉 대입했더니 위로 올라가네. y좌표가 양수여야 돼요. 즉 f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요 1 빼기 2m 더하기 3m의 값이 이놈의 y좌표란 말이야. 이놈의 y좌표. 그게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반드시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m은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정리해주면 m 빼기 3 0보다 크거나 같다. 확대되는 꼴이니까 얘가 0, 3인데 작은 것보다 작다.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으면 찢어지는 꼴 나와요. 어차피 연립부등식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요. 수직선 그릴게요. 자, 그러면 0, 3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 대충 이쯤 있겠죠. 1보다 작다. 다른 팀 높낮이 다르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얘도 높낮이 아예 다르게. 세 줄 지나가는 거. 이 부분이죠. 됐어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이제 있죠. 있으니까 넣어줘야 돼요.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죠. 됐어요? 자, 그럼 3번 이제 풀어보세요. 3번 풀어봐요. 3번. 3번 또 그림 그리시고요. 3번 하고 155페이지는 안 할게요. 한번 읽어보고 유제문제 숙지를 해보세요. 똑같아요. 이제 조건이 좀 늘어날 뿐인데요. 한번 해보고 질문으로 갈게요. 잘 모르겠어? 어렵죠? 그래프 처음부터 다시 그려보시고요. 안 나오니? 아직.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한근이 1보다 크고요. 한근은 다른 한근보다 1보다 작대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요. 쪼개져 있죠. X축만 그리고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요.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의 근은 여기 알파, 또 하나는 여기 베타가 있는데 표시 안 해도 돼요. 한 근은 1보다 크고요. 한 근은 1보다 작대요.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돼? 알파, 베타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1이 있어야 돼요. 맞죠? 자, 이렇게 그리셨나요? 그냥 무조건 사이만 있으면 돼요. 정가운데 그릴 필요 없고요. 한쪽에 치우쳐도 그려도 상관없죠. 자, 그럼 이럴 때 두 근 사이에 조건이 들어있네. 그럼 누구만 조사하면 돼요? 함수값만 조사하면 돼요. 자, 왜냐면요. 다른 거 조사하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함수값만 조사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이 나와. 그럼 우리가 판축값 다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만 조사하면. 근데 까먹었어. 그럼 판축값 그냥 다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축은 어차피 조사하는 의미가 없어. 축은 어차피 1이랑 비교하는데 얘가 축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별식은 잘 보세요. 자, 이 조건이 아래로 내려가요. 그 함수값 자체 대입한 게 음수라고만 나오면 사실 이거 아래로 볼록인데 만약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함수값 1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1이 여기 있어. 그럼 대입해서 무조건 양수만 나오잖아. 안 만나게 그리면. 즉 실근이 없게 그리면 1을 아무리 넣어도 이제 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1을 넣은 값이 음수라고만 설정을 해보면요.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요. 무조건이야. 그림 자체에서 실근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함수값이 0보다 작다. 라고 설정하면 무조건 판별식 조사할 필요 없이 무조건 두 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판별식도 조사할 의미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함수값만 조사하면 됩니다. 함수값. 자, 그럼 이 위에 F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약간은 1을 넣었을 때 위로 갔잖아요. 근데 X축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부호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1을 넣게 되면 1 빼기 2m 플러스 3m이 되고요. 걔가 0보다 작다라고 넣으면요. 다른 거 다 충족시켜줘요. 알겠죠? 두근 사이의 조건이 있으면 함수값만 조사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m, 1보다 작다. 이것만 쓰시면 답이 되는 거죠. 지금 해설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본 문제에서 맨 아래, 유지 바로 위에, 10-10 바로 위에 가로 3번 보시면요. 해설에 두근 사이에 있으려면 fx 그래프가 점 1,0의 좌우에서 x축과 만나야 하므로 f1 대입한 다음에 0보다 작다 그냥 때리면 끝났죠. 다른 건 판축하면 다 조사하고 있는데 얘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한 건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기 155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자, 10-7번의 가로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두근이 모두 -1과 1 사이에 있대요. 자, 그럼 얘는 조건이 두 개 나왔죠. 자, 그럼 바로 아래 해설지 두 번째 그래프 보세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자, 우리 가로 1번 볼게요. 다시. 한 근은 -1과 1 사이에 있고요.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대요. 그러면 그림이 우리 첫 번째 포물선 그래프 나오겠죠. 그것처럼 두 점 사이, X축과 만나는 교점 사이에 두근이 하나라도 있어요. 두근 사이에 조건이 하나가 들어있죠. 그럼 이럴 때는요. 함수값만 더 조사하면 되잖아요. 그 대신에 조건을 두 개 다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F가 -1일 때 보니까 얘는 위로 올라갔죠. 책 봐요. 책. -1을 빨간색 선을 쭉 따라서 그래프에 대입했더니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는 양수여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1의 조건을 대입했으니 아래로 내려가요. 둘 다 조사하셔야 돼요. 함수값은 주어진 거, 조건의 그래프를 다 대입해서 함수값 찾아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10-11번 얘도 판축하면 그냥 다 똑같이 조사하면 돼요. 가로 2번도. 근데 두근 사이의 조건이 있으면 함수값만 다 조사하면 되고요. 근데 두근 사이의 조건이 없이요. 가로 2번 같은 경우는요. 판축함 다 조사하되 함수값은 이렇게 둘 다 양수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냥 둘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좀 어려울 텐데 공부해보고요. 안 되면 다 질문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넘겨서 최대치에서 갈 건데요. 최대치에서 첫 번째만 갈 거야. 기백만 펴보세요. 필기 노트 펴보세요. 쉬워요. 중3 상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좀만 더 힘내게요.
살짝 떼어주시고요. 뭔가 살짝 추가할 게 있는데요. 많진 않아요. 자, 이참수 최대 최소를 갈 건데요. 자,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풀이 방법이. 첫 번째는요, 이참수 그래프로 접근하는 최대 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게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차함수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차함수 그래프의 최대 최소가 훨씬 많이 나와요. 훨씬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이 풀이 방법이 또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부정방정식 개념이랑 같이 들어와서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도 좀 있어요. 지엽적인 내용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 일단 같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만 할 거냐면 이차함수 그래프만 볼 거예요. 중3 때 배웠던 거 있죠? 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한 범위가 없을 때, 즉 우리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차함수 형태로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제한 범위가 없다. 그럼 여기서는 최소값이 누구예요? 최소값은 축의 위치일 때죠.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얘를 y나 fx라고 놓으면 최소값은 축의 x좌표를 대입한 y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것도 사실 식도 필요 없는 게 우리 위아래로 봤을 때 우리 최소값이라고 하면 y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의 높낮이 중에서 제일 낮은 부분이 최소값이죠. 이해되세요? 제일 낮은 부분이 최소값이야. 자, 최대값은 뭘까요? 최대값 없어요. 자, 최대값은 제일 높은 데가 최대값인데요. 제일 높은 데는 하나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한대로 뻗어나간단 말이야. 하나로 정할 수 없을 때는 제일 높은 데 가면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정할 수 없으면요. 그냥 걔는 없는 걸로 보셔야 돼요. 무한대 개념이야. 이해되시죠? 아시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최대값 뭘까요? 최대값 마찬가지로 축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가 제일 높은 봉우리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최소값이 없겠죠. 이게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는 그냥 무조건 제일 높은데 낮은 데만 찾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요. 그럼 그래프를요, 우리가 제한된 범위가 x에 대해서 제한 범위를 줄 거야. 그럼 그거로 그래프를 자르셔야 돼요. 그럼 자르는 방법이 우리가 총 6가지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2개가 나와요. 그럼 잘랐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축보다 그 범위가 둘 다 왼쪽에 있을 때, 그럼 얘가 A, B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프가 A와 B 사이, 즉 X좌표가 A보다 크거나 같고요, B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 범위가. 그러면 나머지 그래프는 다 지워주시고요. 이 빨간색 선만 봤을 때 제일 높은 게 누구? 제일 높은 게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이 FA가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FB가 돼요. 자, 그래서 최대 최소 찾을 때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X축, Y축 다 그릴 필요 없어. 무조건 개형으로만 가요. 개형. 그리면 더 복잡해요. 자, 그래서 최대값을 그냥 나중에 못 쓸게요. 그러면 FA가 되고요. 이때 최소값 스몰 m은 FB가 되겠죠.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림만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범위가 어떤 식으로 짜지면 한쪽 이렇게 눕고요. 축, 꼭지점을 포함시키고 오른쪽은 좀 낮아져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축의 방정식 어차피 다 구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축의 방정식부터 찾아놔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항상 축의 방정식이고요.
그럼 여기가 A, B,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야. 얘랑 구분해야 되는데 알파, 베타로 그려. 그럼 이 제한 범위가 뭐냐면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요.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도 그래프를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제일 높은 부분이 여기죠. 제일 높은 부분이 저기야. 그럼 라지 M은 FA가 되겠죠. 이게 F 알파. 그럼 가장 낮은 부분은 얘는 꼭지점이 걸터 있으니까 꼭지점이 제일 낮은 부분이죠. 얘는 F-2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스몰 m은 F-2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림만 하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 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꼭지점 안 포함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럴 때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얘는 최대값이 F 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F 알파가 되는 거죠. 꼭지점을 포함하냐 안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높은 게 제일 최대값, 제일 낮은 게 최소값. 문제 풀면 되게 쉬워요. 얘는 하지 말까요? 똑같잖아. 하지 말자. 여기서 버리세요. 아니면 집에서 이거 연습해요.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쪼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번에는 오른쪽을 좀 낮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고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잘리는 건 우리 축이랑 비교만 하면 돼요. 그럼 제일 높은 데가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이렇게만 그냥 간단히 적으세요. 그럼 여기 제일 높은 데가 최대값, 제일 낮은 데가 최소값. 이거는요, X좌표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라지 M, 그러면 얘는 스몰 M. 이렇게 하면 되죠. 대충 원리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좀 추가를 해보면요. 대입을 봅시다.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이게 정석책이 좀 재밌게 나와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하면서 설명할 테니까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돼요. 이게 이차함수로 풀려면 거기에서 관계식 하나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없애버려. 하나가 없어져요. 그 남은 애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가 어떤 식으로 남는지 항상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잖아. 무조건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크게만 몇 개 좀 풀어볼게요. 160페이지에서 처음부터 너무 어렵네. 어려운 것 같아서 기본 문제 말고요. 저기 보기 문제를 좀 풀게요. 저기 159페이지에서 보기 1번에 가로 1번만 풀어보세요. 중3상 내용인데 보기 1번은 같이 안 할 거야. 빨리 해보세요. 같이 할까요? 자, 앞에 볼게요. 지금 다 풀었죠? 자, 보기 1번은 얘인데요.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진 게 제한된 범위가 없어요. 얘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 찾는 건데요. 일단 얘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X축, Y축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이제 아래로 볼록인 개형 대충 그리고요. 시작하자마자 축의 방정식 찾으세요.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이면 마이너스 4분의 b. 얘가 마이너스 2가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제한된 범위가 없으니까 잘라주지 말고요. 최소값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있을 때 값을 찾아주려면요. x가 마이너스 2니까 이 함수를 fx라고 놓으면요. x절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8 빼기 16 더하기 5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무한대로 계속 뻗어나가니까 우리 최대값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값만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하나만 적어보세요. 김백문이 적어봐. 제한된 범위가 하나 있어요. 완전 기초 문제인데 이것만 하고요. 기본 문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게요. 얘만 하나 적어보고요. 그래프 개형 그려보고 축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를 수 있으면 자르시고요. 그럴 수 있으면 답도 내보세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한된 범위가 있고요. 얘랑 일단 접근이 똑같아요. 일단 이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개형 대충 그리고요. 바로 축의 방정식 찾아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축방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자를 거예요. 자, 근데 마이너스 3은요.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떨어져 있어요. 대충 이쪽에다 표시해요. 마이너스 3 표시하고요. 근데 5는요. 얘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7, 7이나 많이 가죠. 많이 갈 필요 없고요. 얘보다만 높게 가겠죠. 왜냐면 얘가 좌우 대칭이잖아요. 여기다가 대충 5를 적으세요. 5를 적어. 그렇죠? 잠깐만요. 이거 등호 왜 빼먹었죠? 등호 있어야 돼요. 이러면. 그러면 그래프를 여기랑 여기서 딱 잘랐어. 그럼 우리는 이 범위의 그래프만 사용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데가 이놈이죠. 그럼 얘를 fx라고 놨을 때 y값은 f5를 대입한 게 되고요. 그러면 최소값, 제일 낮은 데는 여기네요. 꼭지점이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y값이 최소값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요. 이 잘리는 점 있죠. 점과 꼭지점 다 대입해서 가장 큰 게 최대값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3차 방정, 3차 함수, 4차 함수일 때. 그럴 때 하는 거고요.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잖아요. 무조건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최대값이야. 반대로 뒤집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지는 게 최소값이고. 이해되세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야. 따라서 5 대입하면 25 더하기 20 플러스 3이니까 48이 최대값이 되고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Y축, X축 절대 그리지 마세요. 좀 빨리 끝나는 거야. 괜히 해설지 따라가다가 더 오래 걸리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숙제. 네, 1, 2, 3. RPM은요, 풀지 마시고요.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하고, 정사업책 연습 문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고요. 최대한 고민 많이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700. 책 있는 사람 있어요? 700 너무 많나? 590까지?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책 안 보고 한 거라서 그냥 일단 쭉쭉 계속 푸세요. 시험 대비까지. 공통수 RPM 좀 할까 말까? 괜찮아요? 이 정도만? 알겠어요. 대신 이거 괜찮거든요, 문제. 생각 좀 많이 해볼 수가 있어. 사고력 되게 커져요. 그래서 잘 안 돼도 되니까 그림도 많이 그려보고 우리가 배운 거 기준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해설지도 살짝 좀 보면서 힌트 얻어서 좀 풀어보세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부탁하고 수만 하다 갑시다. 아 맞다, 이거 아니다. 오답 프린트. 자, 월요일에 오답 테스트 보거든요. 깜빡할 뻔했네. 예, 추가해요 숫자. 이거 정말. 네. 이거 하세요. 수고했어요.